예, 다음은 케톤 식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케톤 식이는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절대적으로 제한을 하고 지방을 80%를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비타민, 미네랄은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고요. 또 모자라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잘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연의원에서는 끼니 때마다 제철 채소와 아마시 가루, 들깨, 또 초콩, 청국장, 견과류를 매 끼니 때마다 한두 스푼씩 먹습니다. 그리고 신부전 단백질인 콩을 발효한 아미노산을 보조식품으로 따로 끼니 때마다 10g씩 또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. 그러면 영양 상태를 개선하면서 어렵지 않게 케톤 식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케톤 식이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첫 주는 보통 이제 세 끼를 채식 식사로부터 시작을 하고요. 보통 이제 하루 섭취하는 열량이 1,500칼로리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제 두 끼는 채식 식사로 하고요. 한 끼를 케톤 식사로 합니다. 그러면 200칼로리 정도가 줄어서 1,300칼로리 정도가 되고요. 둘째 주에는 한 끼는 채식 식사로 두 끼를 케톤 식사로 합니다. 그러면 1,100칼로리 정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넷째 주에는 완전한 케톤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. 세 끼를 다 케톤 식사로 하는데, 저희들 자연의원의 식대로 하면은 보통 900에서 800칼로리 정도가 나옵니다. 일반적으로 600칼로리까지 줄이도록 합니다만, 그는 조금 이제 너무 많이 칼로리를 줄이고요. 뭐 이 정도 하더라도 충분히 또 케톤 식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채식 식사는요, 통곡류, 오곡밥에 채소 위주의 식단, 여기에 또 아마시, 초콩, 청국장,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. 케톤 식사는 아침, 점심은 밥 대신에 한 주먹 정도의 볶음국식을 먹습니다. 이 볶음국식은 일반 밥보다도 훨씬 칼로리가 낮습니다. 그리고 채소 반찬에 또 이제 올리브 오일과 들깨 기름을 곁들인 샐러드를 먹습니다. 그래서 비타민, 미네랄도 충분히 보충을 하고 또 이제 지방, 오메가 지방산을 충분히 먹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여기에 아마시, 초콩, 청국장, 견과류를 또 곁들여서 먹는 것입니다. 완전한 세 끼 다 케톤 식사를 하는 경우는 두 끼는 이렇게 먹고요. 또 저녁 식사는 또 이게 남양에서 케톤 식이를 위해서 나온 게 있는데 케토니아라고 있습니다. 이게 80%가 이제 올리브유인데요. 이제 이게 한 230칼로리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저녁 식사는 이것으로 먹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혈당치가 세 끼를 케톤 식사로 할 경우에 보통 75에서 85 정도가 나옵니다. 우리가 일반적인 채식 식사로 하는 경우는 100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혈당을 이만큼 더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혈중 케톤치는 4mm몰 정도 뭐 이상으로 보통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초기에는 이제 뭐 매일 또 혈당 체크를 하는 게 좋겠고요. 최소한 한 주에 2번 정도의 혈당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이 케톤치도 뭐 자주 뭐 굳이 검사할 필요는 없고요.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, 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해서 또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지방 섭취량을 늘리면 설사를 하는 환자분들이 꽤 있으십니다. 이 케토니아를 특히 먹어보면
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. 이 경우는 이제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됩니다. 곧 담즙이나 췌장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경우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췌장 효소를 따로 챙겨 드셔야 되고요. 또 저희 또 자연의원에서는 이분들은 지방을 분해한 발효식품을 또 먹게 합니다. 크로렐라가 지방이 50%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크로렐라를 먹는 경우는 이게 소화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꼭 발효해서 먹어야 되고요. 그래서 발효한 크로렐라를 먹으면 또 많은 지방을 섭취하면서도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. 케톤식이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적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게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이 적응을 해 나가서 가능합니다. 이게 또 특히 이제 암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